미국인들의 은퇴자금 운용 방식에 정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죠. 바로 이 암호화폐가 이제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영역, 퇴직연금 시장에 문을 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규제당국이 드디어 디지털 자산을 주류 퇴직연금에 포함시킬 길을 열어줬다는 거죠. 이건 그냥 해도 좋다는 허락 수준이 아닙니다. 암호화폐가 투자 자산으로서 제도권 안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오는 아주 중대한 이정표가 세워진 겁니다. 이 엄청난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몇 가지 핵심을 짚어봐야 합니다. 먼저 연금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SEC가 내건 핵심 조건은 뭔지, 또 규제기관들은 어떻게 협력하는지, 암호화폐가 주류 시장으로 들어오는 이 큰 흐름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인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죠. 연금의 새로운 지평. 이번 정책 변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지 그 의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SEC의 핵심 조건입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 SEC가 서 있는데요. 이들이 내건 단 하나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발언에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혁신은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은퇴 자금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허용을 해주겠지만 그 전제는 완벽한 보호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SEC는 왜 하필 지금을 적기라고 판단했을까요? 그들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선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전문 펀드를 통해 암호화폐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한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자는 거죠. 그래서 401k에서도 개인이 무분별하게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관리와 신탁을 통해 통제된 방식으로 접근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건 마치 과거에 소수의 부자들만 투자할 수 있었던 사모펀드 같은 자산을 더 엄격한 안전장치를 달아서 일반 대중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SEC는 이걸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기존 제도의 합리적인 확장선상에서 보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규제기관들의 공동전선 구축입니다. 이 중요한 변화는 SEC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미국의 양대 금융규제기관이죠. SEC와 CFTC의 전례 없는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두 기관의 역할을 간단히 짚어보죠. SEC는 아시다시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담당하고요. CFTC는 원자재나 선물 같은 상품을 규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암호화폐가 이 증권과 상품의 경계에 아주 애매하게 걸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도저도 아닌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규제의 회색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애킨스 위원장의 지적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장을 뒤흔들었던 여러 붕괴 사태들이 바로 이 주인 없는 땅, 즉 관할권이 불분명한 영역에서 터져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죠. 이건 결국 이런 규제 공백이 만드는 위험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기관이 드디어 지루한 영역 다툼을 끝내고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FTC는 법을 통해 디지털 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권한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SEC와 함께 혁신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공동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CFTC의 마이크 셀릭 위원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협력을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표준을 세울 절호의 기회라고까지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암호화폐가 주류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401k 논의는요, 그냥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훨씬 더 거대한 흐름의 일부로 봐야 정확합니다. 이 흐름을 되짚어보면 아주 명확한 단계들이 보입니다. 첫 단계로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문이 활짝 열렸죠. 그리고 기관 커스터디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그 자산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금고가 마련됐습니다. 이제 규제 기관들이 협력한다는 튼튼한 발판 위에서 마침내 최종 목적지 중 하나인 401k 편입이라는 문턱까지 온 겁니다. 이 모든 단계들은 사실상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서 진행된 어찌 보면 필연적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미국에만 국한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미국 백악관이 직접 나서서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으는가 하면 바다 건너 영국에서는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토큰화 담보 정책을 아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제도권 편입이라는 흐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투자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과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제 그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기회와 위험, 양쪽을 다 봐야 합니다. 물론 기회는 매력적이죠. 세금 혜택을 받는 퇴직계좌 안에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도 다각화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도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기관이 심사해서 허용한 몇몇 암호화폐에만 투자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있죠. 과연 이렇게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극심했던 자산을 우리가 평생을 모은 소중한 은퇴자금에 넣는 것이 맞는 선택인가?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할 시간입니다. 제도화된 변동성, 즉 변동성 자체가 이제 우리 투자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과연 내 포트폴리오는 이 충격을 견뎌내고 이걸 오히려 기회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안정적인 전통 자산과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이 이제는 하나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공존해야만 하는 시대, 그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 옵션이 하나 더 늘어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던 투자의 패러다임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